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열도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걸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지금 태풍의 위치와 위력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재 이 태풍은 오전 8시쯤에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에 근접할 때까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했었고요. 현재는 일본 규슈에 상륙해서 일본 열도를 따라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현재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풍에서의 중심에서의 초속은 39m에서 40m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태풍의 중심에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풍 반경도 29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반경에서 강한 바람들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규슈 남쪽에는 폭풍과 파랑 특별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는 해일 특별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경보라는 것은 우리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특별히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는 특별 경보라고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긴급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특히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우나 폭풍, 파랑이나 쓰나미 등의 재행 유형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본에 굉장히 강하고 이런 강한 태풍으로 인한 폭풍이라든지 바람 또는 호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현재 긴장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폭풍이라든지 높은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올라오기 전부터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현재는 또 굉장히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제 상륙을 해서 일본을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강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열대지방의 수증기들이 먼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태풍의 앞부분, 전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한 비바람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태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해서 강한 이 폭풍우가 몰아치게 됐었고요. 특히 이제 시간당 50에서 60mm, 특히 이제 하루 동안에 300에서 4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들, 이로 인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는 39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실종됐고 113만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보가 된 게 강풍으로 초속 70m인데요. 초속 70m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주택이 붕괴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속 70m는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들어왔을 때 관측된 적이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강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태풍의 중심에서 현재 초속 40m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 지형에서는 지형풍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되고 특히 이제 지형이 없는 해안가라든지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태풍의 중심보다 훨씬 강한 바람들이 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해안가 지방이라든지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한 바람이 앞으로 관측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도 중단이 됐고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태풍이 앞으로 아주 느리게 일본 열도를 따라서 올라갈 거는 예보가 있었는데 느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주변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커지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태풍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속 한 15m 정도, 시속으로 봤을 때 15km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느린 속도인데 앞으로 태풍의 이동 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태풍이라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태풍이 동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북쪽 상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내려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공기 덩어리를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위도로 올라온 태풍들이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원인 역시 이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덩이와 만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태풍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덩이의 영향을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본 쪽에 상륙을 해서는 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지 못해서 정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시속 10km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이제 타는 그 정도의 속도로 태풍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태풍 같은 경우가 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동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전역이 이 태풍에 느리게 이동하는 이 태풍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 특히 이제 장시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소한 나흘 정도는 이 태풍의 영향권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폭풍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일본 규슈 지방에 하루 동안에 최대 많이 내린 강우량이 500mm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300에서 400mm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내일도 역시 300mm 정도 최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일본 규슈 지방에서는 이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1000mm가 넘을 1000이요?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 한 달 동안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350에서 400mm니까요. 예.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우량의 거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1년 총 강우량이 보통 1200에서 1300mm입니다. 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1년 동안에 내리는 비가 일본에서는 불과 한 4나흘 만에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굉장한 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중심에서는 초속 40m입니다만 앞으로 일본 해안가라든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최대한 70m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풍도 앞으로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의 위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데 해안가랑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강하고 특히 이제 강풍 반경이 300km니까요. 우리나라 해상을 중심으로는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먼바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해 먼바다에서도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서 우리나라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현재 이제 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많은 해상에도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현재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경남 통영 지역에서는 초속 26.9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초속 20에서 30m는 건물의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초속 21.3m가 불게 됐는데 앞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주 산간에서는 200mm에 달하는 폭우도 쏟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1시간에 77mm라는 극한 호우도 쏟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태풍이 일본 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바람을 타고 제주도 그리고 이제 남해안 지방으로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 한라산이라는 이런 높은 산맥이 있는 제주도에서 강한 바람 그리고 이제 폭우가 쏟아지게 됐고 앞으로 남해안에서도 이런 비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여수와 제주 이런 많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내려져 있는 특보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더 비바람 피해가 예상되는지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뭐 태풍특보라든지 또는 강풍특보 이에 따라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일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풍랑특보도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런 특보들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상이라든지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우 강한 바람, 그래서 초속 20m 안팎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항공기 지연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포함해서 해안가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공항 안전사고 또 이제 사전에 운항 여부도 미리 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풍이 워낙에 좀 강하게 부는 지역들, 특히 이제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좀 단단히 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행자는 역시 이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낙상 피해들 역시 이제 2차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바닷물이 밀려들게 됩니다. 거센 너울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당분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의 접근도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태풍의 길이 점차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을철에 추가로 태풍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보통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가 이제 뭐 8월 하순에서 9월 달, 뭐 최근에 이제 10월 초순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폭염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공기덩어리들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덩이가 내려오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태풍의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현재 물러나 있고 티베트 고기압도 현재 물러나 있고 그 사이에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현재 열대야가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길이 서서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9월 달에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 지금 일본 쪽으로 물러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뭐 우리나라 인근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온도가 주변으로 굉장히 현재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열대 지방에서 요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아무래도 높은 해수면 온도에서 많은 에너지를 태풍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가을철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남쪽에서의 뜨겁고 많은 수증기가 예년보다 높은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된다면 두 공기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폭우 구름들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올여름 태풍이 들어오게 된다면 강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한 강수량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폭염과 열대야 상황 알아보죠. 밤 더위는 많이 누그러졌는데 낮에 폭염 더위는 여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낮 기온이 지금 뭐 32도에서 33도 안팎 정도. 특히 이제 이 태풍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 지역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낮에 나가 보시면 쨍한 폭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더위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들, 그래서 동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금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열대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남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주를 포함해서 열대야가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소멸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의 낮의 폭염들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음 주 초에는 북쪽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와서 한 수요일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기온 그래프를 보면 주말을 지나고 나서는 낮 기온이 30도, 31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전국적인 폭염특보 상황도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이제 특보가 점차 해제가 될 가능성,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다음 주 초중반쯤에는 점차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다시 또 한반도 상공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9월 초순까지는 뭐 앞으로 8월이라든지 또는 이제 8월 하순 정도까지의 어떤 뜨거운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무더위, 더위 수준은 9월 초순까지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산산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기상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